조계종 총무원장 진흥 스님이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각국의 스카우트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손목에 직접 합장줄을 채워주며 격려했습니다. 템플스테이 체험도 제안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현장에서 수계법회가 열렸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각국의 스카우트 청소년들은 수계를 받고 부처님 제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더위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안식처가 됐습니다. 각 분야 10개 전법단이 활동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 산하 전법단, 새롭게 조성된 신도시에서 전법 활동을 펼치며 새로운 수행 문화를 증진시키고 있는 신도시 전법단을 만나봤습니다. 연일 폭염으로 잠 못 드는 밤, 구례 화엄사에서 열대야를 잇는 영화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모기장 속에서 추억의 명장면을 다시 본 시민들은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지친 마음을 달랬습니다. 제주 보리수합창단이 오는 9월 열리는 찬불과 열창대회를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한창입니다. 2018년 창단 이후 찬불가를 통한 어린이 포교의 장으로 터전을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흥 스님이 새만금 잼버리 영회 체험 활동이 진행 중인 고창 선운사와 대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진흥 스님은 대원들에게 템플스테이를 통해 추억의 한 페이지로 만들어 볼 것을 제안했는데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템플스테이가 잼버리 대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영회 체험 활동이 진행 중인 고창 선운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호산 스님 등 총무원 부실장 스님과 국장 스님들이 어제 대거 선운사를 방문했습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과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등의 환대를 받은 진우 스님은 만세루로 이동해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 중인 잼버리 대원들을 만났습니다. 진우 스님이 포르투갈 등에서 온 대원들의 손목에 단줄을 채워주자 대원들은 합장으로 인사를 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성보박물관에서 다도와 명상을 체험하는 대원들의 모습을 지켜본 진우 스님은 전라북도 지역 사찰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잼버리 기간 동안 김제 금산사, 고창 선운사, 부안 내수사를 중심으로 약 9천여 명이 영회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장 성행 스님의 안내로 잼버리 현장을 찾은 진우 스님은 원만 회양을 기원하며 생수 5만 병을 조지기 위해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조계종 170여 사찰의 문을 열어 야영지나 숙박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기에 언제라도 하시라도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모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대회가 원만하게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저희가 조금이나 미력 하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태풍이 왔을 경우에 어떻게 이거를 이제 조금 변화된 플랜으로 갈지 지금 정부 전체적으로 함께 지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아까 우리 종단 주지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템플스테이 계속 해주신 게 한다면 상당히 좋은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잼버리 법당을 참배한 진우 스님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강태선 스카우트 연맹 총재와 만나 사찰에서 진행되는 영회 체험 활동의 열기를 소개했습니다. 박 장관은 템플스테이가 잼버리 대회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잼버리 대원들이 굉장한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 생각했던 템플스테이도 경험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번 원장님이 큰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니 이 텐트 생활은 하기는 하는데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네. 이제 우리 사찰 템플스테이를 거기다가 포함을 시키면 금방 장관님 말씀대로 좀 풍부해지고 이미지도 좋아지지 않을까. 진우 스님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참여한 대원들을 환영하며 템플스테이를 통해 인생의 추억을 남겨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그 불교 문화를 잘 이렇게 경험을 좀 해보시고
또 특히 우리 사찰 템플스테이를 이렇게 좀 맛보셔가지고 그러한 감동을 인생에 있어서의 추억의 한 페이지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템플스테이 홍보관을 방문한 진우 스님은 K-팝에 이어 K-명상이 조만간 전 세계인들에게 각광을 받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한국불교 스카우트 연맹이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각국의 청소년들은 수계를 받고 부처님 제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청소년들의 마음에 평안과 휴식을 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조효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각국의 청소년들이 한 곳에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 오계를 듣고 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한창인 부안 새만금 잼버리에서 지난 6일 전 세계 스카우트 단원들을 대상으로 수계법회가 봉행됐습니다. 개사인 불교 스카우트 연맹장 성행스님은 이번 법회를 통해 각국의 청소년 단원들에게 생사윤회의 길을 벗어나 해탈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무력해라고 하는 것은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내는 기본이 되며 범부를 벗어나 성인이 되는 씨앗입니다.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며 그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 등 다양한 나라의 단원들은 삼기이, 반야심경 등 수계의식을 거쳐 계를 받고 8회 연비의식을 행하고 단주를 차며 부처님 제자가 됐음을 몸소 느꼈습니다. 선운사 강주 해주 스님은 스카우트 단원들을 대상으로 부처님 인연에 대한 법문을 설했습니다. 스님은 참여 대중들에게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닌 인연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이유도 부처님의 인연이라며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부처님과의 인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각국의 청소년들은 평소 접할 수 없었던 한국 불교 의식을 경험하며 마음의 평화와 명예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It's fresh and new to me because I haven't been to any of the ceremony like this, and I feel honored, and I think I will keep the promise of the rules.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다양한 나라의 청소년들이 한 곳에 모인 이번 세계 잼버리 스카우트 대회 수계법회. 한국 불교가 무더위에 지친 스카우트 단원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휴식을 가져다주는 자리였습니다. BTN 뉴스 조유근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의 포교 전법단을 만나보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신도시 전법단입니다. 신도시 전법단은 새롭게 조성된 도심에서 전법 활동을 펼치며 새로운 수행 문화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분야별 포교 활동을 펼치기 위해 2010년 경찰, 청년대학생, 신도시, 병원 등 4분야에서 전법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듬해 교정교화 장애인 전법단이 추가되고 지난해에는 연예인 전법단이 출범하며 총 10개의 전법단이 현재 활동 중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포교 전법단 출범 첫 해부터 신도시 전법단을 포함시켜 운영을 한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무너진 사회 경제의 근간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도심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쳤고 사람들이 도심으로 몰렸습니다. 먼 타지에서 새롭게 자리를 잡기 위해 옮겨온 사람들은 낯선 곳에서 의지할 모임과 공간이 필요했고 종교도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 종교가 발빠르게 그 틈을 파고들었고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불교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기도 했습니다. 불교가 반성과 성찰을 통해 사회적 흐름을 맞춘 포교 전략을 수립한 결과가 바로 신도시 전법단인 겁니다. 아무래도 신도시에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고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곳이고 한 100만 명에 가까운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포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시 지역 기관들과 연계하여 활동이 많이 좀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전법단은 사람들이 어울려 활동하고 자연스레 불교에 대한 친숙함을 전달할 수 있는
지역 축제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축제는 가을 중으로 성남 분당중앙공원에서 제2의 연등회를 방불케 하는 지역 축제를 계획 중입니다. 또한 신도시 지역들의 경찰서 법회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복지관들과도 협력하며 지역 포교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전법단 대표자 회의에서 밝혔듯이 신도시 지역의 축제화에 신경을 쓸 예정인데요. 그래서 분당중앙공원에 유등 축제를 첫 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9월 말 정도에 할 예정이고요. 그 밖에 신도시 전법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이어갈 거고, 타지에서 성공적인 미래를 꿈꾸며 정착해가는 시민들에게 자연스레 불교를 만날 수 있게 하는 신도시 전법단의 활동이 좋은 포교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지난달 열린 1차 연석회의에서 전국 400여 대학 중 불교 학생회를 운영하는 학교가 58개에 불과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경상국립대학교와 국립창원대학교가 불교 학생회를 재창립한 데 이어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정관 스님이 상명대학교에 불교 동아리를 개설하고 청년 포교 활성화에 한 걸음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59번째 대학교 불교학생회가 탄생할 예정입니다. 작년 경상국립대학교가, 올해 국립창원대학교가 불교학생회를 재창립한 데 이어 대학교 불교동아리 활동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 정관 스님은 대학생 전법단 첫 행보로 현재 불교동아리가 없는 상명대학교에 불교동아리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교동아리를 만드는 데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며 세심한 부분까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장학금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또 소림사에 와서 편안하게 또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또 법회를 볼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저희들이 또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거를만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뭐 동국대 총장님이나 이런 몇 개의 총장님들을 우리 또 회주 스님이나 또 총무원장 스님께서 같이 차담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좀 협조를 해달라고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정관 스님은 과거에 비해 학생들이 종교와 동아리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낮아졌음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의 관심을 끌만한 방법을 모색해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셀럽으로 유명한 뭐 진명 스님 됐든 뭐 혜민 스님 됐든 이런 분들이 와서 북콘서트를 한번 하고 아이들이 거기에 왔을 때 그냥 자발적으로 우리가 한번 불교 스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괜찮네 해서 이렇게 동아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면 조금 몇 명이라도 되지 않을까. 서울대학교 지도법사 운성 스님은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을 기획해 직접 법회를 운영해보고 아이디어를 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생 전법위원회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해 스님이 이끄는 모임이 아닌 스님과 함께 나아가는 동아리와 프로그램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고 또 실패도 해보고 다시 또 성공도 해보고 이런 경험을 해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연결해주는 건 스님이 해야겠지만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뭐 이렇게 주제를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학생들한테 맡기는 게 훨씬 낫다. 지난달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출범식에서 총 574명의 불자들이 대학생 전법위원으로 위촉되면서 한국불교가 젊은 불교로의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한국불교 미래를 책임질 청년 불자들이 모여있는 캠퍼스 현장에 새로운 청년 포교의 장을 열어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어제 본부 회의실에서 신규 홍보위원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전경자 컬렉션 전경자 대표와 백은호 성악가를 새롭게 홍보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사장 일면대종사는 새롭게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두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생명나눔 문화 활성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경자 홍보위원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 생명나눔 홍보위원회를 구성해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희망 등록, 환자치료비 지원 등을 알려나가고 올바른 생명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폭염에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구례 화엄사가 열대야를 피해 지역 주민들이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는 영화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모기장 속에서 추억의 명장면을 다시 본 시민들은 클래식 연주도 직접 들으며 지친 마음을 달래는데요. 제3회 화엄사 모기장 음악회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가 지자 폭염에 지친 시민들이 화엄사 모기장 속으로 모여듭니다. 스크린에는 옛 추억 속 영화 음악이 흘러나오고 부르며 그 시절로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영화 속 잊지 못할 명장면과 즉석에서 클래식 연주도 듣는 화엄사 모기장 음악회 현장입니다. 오늘 좋은 밤, 좋은 여름을 밤을 보내셔서 화엄사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행복한 마음을 안고 가정과 가족 사이로 돌아가셔서 훨씬 더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3회째 맞은 음악회는 흉부외과 전문의이자 클래식 평론가 유정우 박사가 영화 속 명장면을 골라 보여주고 그 음악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관객들이 오페라를 쉽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곡 탄생 배경과 숨겨진 이야기 등 친절한 해설이 곁들여졌습니다. 그 이태리 여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지만 듣는 순간 가슴이 저려오면서 자유를 느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오페라라든지 클래식 음악을 듣는 태도도 괜히 이제 주눅 들고 어려워하기만 할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열고 들어보면 또 영화 음악과 함께 피아노 안혜연, 바이올린 김소정, 첼로 강기한 트리오의 연주와 파페라 그룹 트루바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은 편안하게 앉아 영화 속 장면과 현장에서 직접 연주하는 음악을 들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사찰에서 즐길 수 있는 너무 특별한 음악회였던 것 같고요. 자연 속에서 일상을 벗어나서 힐링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 등과 함께 천년고찰 화엄사에서 한여름밤의 정취를 만끽한 시민들.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에 쉼표를 찍으며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각종 찬불가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발군의 성적을 보이고 있는 보리수 합창단이 9월에 열리는 찬불가 열창대회를 앞두고 연습에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 창단 이후 찬불가를 통한 어린이 포교의 장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의 날카로운 지도 아래 어린이들의 모습이 진지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보리 앞 법당에서 진행되는 보리수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 연습 현장. 2달 후 조계사에서 열릴 찬불가 열창대회를 위해 부지런히 연습 중인 보리수 어린이 합창단은 합창으로 불법을 전하는 미래 기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성원 스님이 창단했습니다. 법당에서 어린이들이 가득 차서 뛰어놀고 즐겁게 활동한다면 그것이 곧 청소년이 되고 그 다음에 불교의 미래는 항상 우성과 기쁨이 가득 찬 미래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창단 이후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통해 부처님과 인연을 단단히 이어가는 어린이 포교의 장으로도 역할하고 있습니다. 보리수 합창단은 짧은 역사에도 중견 합창단 못지않은 실력을 뽐내며 어린이 찬불가 경연대회와 찬불가 열창대회에서 대상을 받는 등 우수한 실력을 자랑합니다. 좋은 결과 뒤에는 피나는 노력이 있는 법. 오랜 연습을 함께하는 동안 단원들 우애도 그만큼 단단해졌습니다. 법당에서 이제 동생과 언니들과 불편하지 않게 친하게 이렇게 재밌게 노는 것이 즐거운 것 같습니다. 동생들이랑 노는 거랑 그리고 연습하는 거요. 열심히 해서 무조건 1등 다시 할 거예요. 찬불가라는 노래를 통해 만남을 시작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체득한 미래 불자로 연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품에서 또래와 함께 하모니의 꽃을 피우는
보리수 어린이 합창단. 보리수 합창단으로의 활동이 차곡차곡 쌓여 불법을 피우는 미래의 기둥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불교환경연대가 한 달간 채식이 우리를 지킨다 캠페인을 전개하며 환경보호와 사회 참여에 대한 뜨거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말복을 앞두고 육류 대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채식을 통해 지구를 지키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현선 기자입니다. 전 세계가 기록적인 폭염으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동해에선 오징어가 사라지는 등 바다에서 이상고온 현상이 잇따라 관측되면서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와 기후변화는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말복을 앞두고 불교환경연대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육류 대신 채식을 선택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초복인 7월 11일부터 한 달간 복날 채식 캠페인 채식이 우리를 지킨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복날에 그러면 오히려 채식을 하는 그런 날로 전환해보자. 그래서 복날에 고기 먹던 이런 습관을 바꾸고 지금 영양 과잉 시대에 오히려 채식을 건강하게 하자. 그래서 복날 채식 캠페인을 하게 됐고 채식으로 건강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좀 제한해보자 해서 채식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불교환경연대는 녹색 사찰 50여 곳에 포스터를 발송해 많은 사람들에게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채식을 주제로 한 법문을 진행해 채식의 중요성과 환경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복이었던 지난달 11일에는 미아동 수안사와 노인정, 어린이집 등 지역 사회를 방문해 초복 음식으로 팥죽을 나눠주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주간마다 수요밥상을 열고 신대승 네트워크와 불교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직접 가꾼 채소와 제철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채식을 실천했습니다. 말복 전날인 9일에는 들깨 감자탕을 만들 예정으로 참가자들은 영양 가득한 채식 요리를 만들어 먹으며 건강한 식생활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들깨가 몸에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자는 또 제철 채소고 해서 저희가 복날에는 들깨 감자탕으로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여기서 해 먹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민들에게 이 채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리는 캠페인으로 이제 10날 점심시간에 인사동에 시민들한테 리플렛 나눠드리면서 거리 캠페인도 할 예정이고 육류 대신 채식으로 지구의 가치와 생명을 존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지구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길 기대합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전국 천태종 교원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신심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제50회 전국 교원 불자 학예 수련법회를 개최했습니다. 교무부장 도웅 스님은 가장 훌륭한 직업은 첫 번째는 농사를 짓는 사람, 두 번째는 공양간에서 밥을 짓는 사람, 세 번째는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자라고 강조한 대충대종사의 가르침을 전하며 단순히 직업이라 생각하지 말고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길 당부했습니다. 김필성 전국교원불자연합회장은 이번 수련법회가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종정 도영대종사 친견에 이어 광도 스님의 법화경 대의 강의를 시작으로 수행 체험을 진행하고 6일 회양했습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